유튜브 대학 프로덕트 런치 제8강 유튜브 마케팅 시작합니다. 목차는 1. 유튜브 마케팅의 개요 2. 유튜브 검색 알고리즘 3. 유튜브 조회수를 늘리는 5가지 포인트 4. 유튜브 마케팅 활용하는 방법 5. 핵심 정리 순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 마케팅의 개요입니다. 유튜브는 현재 구글, 페이스북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보는 사이트이고요. 매일 40억 개의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매일 500년 분량의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고 트위터에서 분당 700개의 동영상이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유튜브에 관한 정보 그래픽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지금은 동영상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유튜브를 활용을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튜브 마케팅을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라는 질문에 저는 바로 지금부터, 올해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라는 것은 지금이 2016년도 말이니까요. 작년부터 이제 동영상이 붐이 또 본격화되기 시작했지만 올해 그리고 내년도에 더 동영상 유튜브는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튜브를 마케팅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영상을 만들고 영상을 노출시키고 있는가? 우리는 그 규칙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유튜브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유튜브가 어떤 기준으로 영상을 노출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거기에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바로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건데요. 유튜브는 사용자가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영상을 정확히 표시해내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유튜브의 알고리즘이죠. 사용자가 보고 싶어서 검색한 그과 동영상과 일치하는 동영상을 정확하게 표시해 주기 위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유튜브의 검색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알고 또 검색 노출시키는 규칙을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유튜브는 이러이러한 검색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라고 유튜브에서 공개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마케터와 그다음에 사용자들이 유튜브 마케팅을 활용하면서 이러할 것이다라고 검증을 낸 것이죠. 지금부터 소개를 해 드리는 내용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재 뭐 검증된 것 중에 더 정확하게 100%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동영상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 언어나 문자 정보는 검색 노출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검색 노출에 무엇이 적용되는가? 바로 여기 보이는 제목, 타이틀이죠. 그리고 태그, 그리고 설명문이 되겠습니다. 유튜브 마케팅을 성공하려면 제목, 태그, 설명문 이 부분을 클리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상의 품질에 대해서도 우리 뭐 중소상공인 특히 개인 뭐 소상공인들 특히 동영상 마케팅에 활용을 하고 싶지만 그 중요도는 알겠지만 제대로 만드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의 사례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이나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그런 곳에서 회사에서 아주 금액을 많이 돈을 투자해서 높은 품질의 퀄리티의 동영상을 만들었지만 재생 횟수가 적은 사례를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품질은 낮지만 동영상의 품질은 뭐 돈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높지 않지만 재생 횟수가 매우 높은 그런 사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해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 본다면 저는 당연히 후자, 품질은 낮지만 재생 횟수가 높은 사례를 선택을 하라고 또 저 자신도 그렇게 동영상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뭐 소기업 소상공인들 또는 전문직 자영업
뭐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뭐 명언 동영상 같은 거 정말 뭐 텍스트만 가지고 파워포인트만 가지고 만드는 그런 동영상으로 얼마든지 조회수를 높이고 또 브랜드를 높여 나가고 조회수를 높여서 고객을 유입수를 높일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의 품질이 그 뭐 이 조회수나 클릭 수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그 내용이나 또 제목이나 뭐 이런 게 더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유튜브에서 뛰어넘어야 할 두 개의 장벽이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검색 수죠. 액세스 수, 그리고 클릭 수. 결과적으로 이 검색 수와 클릭 수의 곱셈이 재생 횟수가 되겠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검색 수와 클릭 수를 늘리는 것이 유튜브 마케팅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색 수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 그리고 이 클릭 수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이 강의 교환에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로로 유튜브에 어떠한 경로로 유튜브에 액세스 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동영상이 결국 노출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제 유튜브에서 직접적으로 검색을 해서 이 고객들이 시청자들이 타고 들어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글 검색이죠. 구글 검색도 지금은 뭐 모바일에서도 거의 뭐 구글 모바일 때문에라도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뭐 핸드폰 상에서 구글 검색을 많이들 이용을 하죠. 자, 거기서 무슨 동영상 제목을 검색을 해서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네, 유튜브에 올라간 동영상을 찾아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경로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련 영상을 통한 액세스가 있는데요. 왜 유튜브 동영상 얼마나 하루에 시청하시는지요? 실제로 시청을 해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 관련 동영상을 통한 액세스가 가장 많다는 걸 아마 직접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통계상으로는 40에서 70%가 관련 동영상을 통한 액세스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왜 동영상 검색했는데 우측에 쫙 뜨는 것들 관련된 영상들 있죠? 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크죠. 네 번째로 유튜브의 탑 페이지에 노출이 됐을 때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경우. 또 다섯 번째 SNS 공유, 뭐 페이스북, 블로그, 카스, 밴드 뭐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크게는 이렇게 다섯 가지 유입 경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유입 경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유입 경로별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하겠죠.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해 액세스 수를 늘리기 위한 다섯 가지 포인트 지금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검색인데요. 유튜브는 타이틀과 설명문이 반영된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공식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러나 많은 마케터들이 이렇게 검색을 하고 뭐 검증을 하다 보니 유튜브의 그 검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제목과 설명문이더라. 그리고 두 번째 구글 검색은 설명문. 근데 저는 요 제목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글. 역시 설명문이 더 뭐 중요하다고 나오긴 하지만 제목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관련 동영상을 통한 액세스인데요. 사실 이게 가장 많이 유입을 하게 되는 경로다. 이렇게 이제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 동영상에 함께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태그와 설명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영상을 업로드 하실 때 태그와 설명문 얼마나 신경 쓰시나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관련 동영상에 함께 이렇게 노출될 확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것도 어떻게 그러면 태그를 설정하고 어떻게 설명문을 설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유튜브 탑 페이지를 통한 액세스. 유튜브 탑은 채널 등록자 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 채널에 등록한 등록자 수를 많이 늘려야만 탑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많은 공이 들겠죠. 그래서 사실 초보자들이 이제 막 유튜브를 시작한다거나 어떤 채널 독자 수들이 많지 않은, 그리고 정말 영향력 있는 동영상을 뭐 퍼뜨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 1, 2, 3번에 먼저 집중을 하셔서 타이틀과 설명문과 태그에 집중하셔서 유튜브나 구글이나 관련 동영상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 보시는 것이 더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NS 공유를 통한 액세스 역시도 타이틀과 설명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틀과 설명문과 그리고 태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회수를 늘려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먼저 키워드를 찾아야 합니다. 어떠한 키워드를 가지고 제목도 만들고 또 뭐 설명문에도 이 키워드를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태그에도 이게 포함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키워드나 제목을 선정을 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객관적으로 사전 조사라는 걸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글이나 유튜브, SNS에서 검색을 했을 때 가장 많이 검색될 것 같은 키워드를 제목의 제일 앞부분에 갖다 놓는다는 건데요. 이거 플러스 또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이거는 뭐 글로벌이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검색을 한다는 거죠. 아까 결국 검색 수와 클릭 수를 어떻게 많이 늘릴 거냐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외국인도 얼마든지 영어로, 일어로, 중국어로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목에다가 함께 아예 이렇게 영어를 붙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브런치 카페 창업 비용이라는 것들로 많이 검색을 할 것 같아서 또 실제로 사전 조사를 해보니 브런치 카페 창업 비용 이 많이 검색이 된다. 나는 이 제목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요거를 이제 제목 시작할 때 제일 앞에 두고 영문까지도 같이 제목에 두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해외 유저들까지도 에게도 노출이 될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런데 이제 키워드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는 방법은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는 이제 구글 키워드 플래너를 활용을 해 보시는 거죠. adwords.google.co.kr 키워드 플래너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뜨실 겁니다. 여기에 이제 애드워즈에 로그인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키워드 플래너들이 뜨게 되거든요. 이제 여기에 최소한 한 세 가지 내가 취급하고 있는 내가 지금 현재 나에게 해당되는 키워드와 관련된 한 세 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이렇게 입력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내가 중고차 또는 렌탈, 리스업에 종사한다 했을 때 중고차, 렌탈, 리스 뭐 이렇게 세 가지를 단어를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아이디어 얻기를 클릭을 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각 키워드별로 월간의 평균 검색량이 나오고요. 추천 입찰가라는 게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중고차라는 키워드는 매우 경쟁이 높죠. 그만큼 많이 노출되고 있다. 1만에서 10만 정도가 월간 검색에 노출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금 더 그 밑에 상세하게 정보가 뜹니다. 중고차 시세, 중고차 매매, 중고 자동차 뭐 이렇게 쭉 오면 여기 중고차 직거래 여기 이렇게 매우 경쟁이 높죠. 그리고 중고차 판매 높아요. 키워드가. 자, 이렇게 그 키워드 여기 중고차 직거래나 중고차 판매가 좀 키워드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사전 구글 키워드 플래너를 통한 사전 조사를 통해서 자사 상품이나 업종 관련 키워드를 선택해서 검색 횟수가 많은 키워드를 기반으로 동영상의 테마를 주제를 생각해 내시고 이거를 시리즈로 1탄, 2탄, 3탄 이렇게 해서 많이 만들어 가는 것도 동영상을 유튜브를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키워드 사전 조사를 위한 좋은 그 검색 툴이 있는데요. 키워드 에이전시라는 거. 요거는 스마트폰 상에서 요 앱 어플을 이거를 다운을 받으세요. 그래서 키워드 에이전시라는 요 모양인데요. 자, 이거를 설치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서면 맛집 키워드를 치면 월간 조회수, 그리고 모바일상의 조회수, 연관 검색어까지 다 뜨거든요. 연관 검색어, 또 자동 완성 검색어 이렇게 목록까지 뜨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특히 그 연관 검색어, 자동 완성 검색어까지 키워드를 가지고 도출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스마트폰 상에서 어플 다운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키워드 사전 조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제목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자, 유튜브에서 강남 스테이크 맛집, 뭐 입소문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강남이란 지역에서 스테이크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소비자들이 어떤 키워드를 칠 것인가? 강남 스테이크 맛집, 뭐 입소문 난집, 소문 난집, 뭐 이렇게 강남 스테이크 추천이나 뭐 이런 키워드를 치겠죠. 뭐 네이버에서도 또 그렇게도 검색을 했던 어떤 패턴을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쳤을 때 이게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기 제목에 지역, 먼저 내가 어느 지역이냐? 강남이면 강남, 내가 어느 부산이면 부산의 무슨 구, 뭐 이렇게 되겠죠. 부산 서면, 뭐 서울 종로구, 그다음에 맛집, 메뉴가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이크다. 그러면 서울 종로 스테이크 맛집 또는 스테이크 입소문 또 스테이크 추천 뭐 스테이크 시식 후기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는 거죠. 또한 어떤 지역이나 뭐 가맹점인 경우다. 가맹점인 경우에는 상품명이나 서비스 플러스 지역, 그러니까 가맹 지역이죠. 분점, 상품, 지역 플러스 분점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제목을 잡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제갈비 오산점이다. 수제갈비 오산점 시식 후기 이렇게 제목을 잡아볼 수 있겠죠. 수제갈비 오산점 산더미 갈비탕 난리난 이유 뭐 이렇게 해서 메뉴, 지역, 또 상품명 거기에 뭐 입소문, 소개, 뭐 여기 난리난 이유 뭐 이렇게도 했는데요. 이게 좀 강렬한 제목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시청자들이 이 조회를 해서 더 클릭을 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겠죠. 자, 두 번째로 조회수를 늘리는 방법 중에서 이제 설명문인데요. 설명문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유튜브 검색, 여기 설명문, 구글 검색 설명문, 관련 동영상에도 설명문, SNS 공유를 통한 액세스 역시도 설명문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은 이 유튜브 동영상 올리실 때 설명문 얼마나 신경을 쓰시나요? 제가 본 바로는 설명문을 그다지 잘 신경을 쓰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그 기생 테크닉이라는 게 있는데요. 타인의 동영상에 남들이 올려놓은 동영상에 내 동영상을 기생시키는 방법입니다. 어, 유명한 그런 잘 뜨는 검색이 되고 있는 그런 동영상에 내가 기생할 수 있다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막대한 액세스를 얻을 수 있다면 뭐 얹혀가는 거 매우 좋은 전략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설명문에 설명문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내가 기생하고 싶은 그 동영상의 제목, 또 본문, 출처, 뭐 URL 이런 것들을 기재하셔야 돼요. 내가 만든 동영상의 키워드와 관련이 있는 재생 횟수가 많은 인기 동영상의 제목, URL을 설명문에 3개 정도 복사해서 붙여 넣어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유튜브에서 만약에 이제 내가 취급하는 게 아이템이 뭐 부동산 관련된 거다.
검색을 해보는 거죠. 부동산 투자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뜹니다. 어떤 거는 조회수 14,789회가 있고요. 2년 전에 올린 거는 조회수가 126,529회예요. 또 1개월 전에 올린 게 59,511회입니다. 굉장히 조회수가 높아요. 부동산 경우엔 참 굉장히 키워드 이 경쟁률이 높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뜹니다. 나도 또 이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쳤을 때, 이 동영상이 떴을 때 내 동영상을 옆에 관련 동영상에 뜨고 싶은 거죠. 자, 이 동영상이 떴을 때 이렇게 옆에 관련 동영상이 떠준다면 조회를 하게 될 확률이 올라가겠죠. 기생 테크닉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동영상에 여기에 있는 제목, 여기요. 부동산 투자, 돈 하나도 없이 부동산 사는 방법. 이 제목과 URL이 있죠. URL. 이 동영상이 돼 있는 URL이 있어요. URL 공유도 얼마든지 되니까 또 위에 URL이 있죠. 그 URL을 복사해서 어디에 넣느냐? 여기요. 내가 만든 동영상에 설명문에 붙여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동영상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71,862회가 조회된 경제와이드 88회 재테크의 여왕 월세 아파트 투자 노하우. 이 동영상이 떴을 때 내 것도 기생하고 싶다 한다면 이 제목 또 URL을 같이 복사해서 내 설명문에 또 두는 거죠. 이렇게 한 3개 정도를 복사를 하게 되면 이 각각의 동영상이 노출이 될 때 관련 동영상으로 내게 노출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100% 노출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유튜브 동영상은 어떤 검색의 알고리즘을 갖느냐? 시청자가 시청하기 원하는 동영상을 정확하게 노출시키는 그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 뜬금없이 예를 들어 여기서 부동산을 하는데 여기에 뜬금없이 전혀 카테고리가 다른 동영상을 뜨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그래요. 그래서 관련된 유사 업종의 동영상을 골라서 거기에 기생을 한다. 예를 들어서 자, 유튜브 무슨 싸이 동영상에 내가 기생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동영상의 제목이나 URL을 내 설명문에 붙인다고 해서 그 싸이 동영상이 뜰 때 여기에 노출이 되겠느냐 하면 그 확률은 매우 낮다는 거죠. 물론 한번 도전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뭐 또 검색이 안 된다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키워드를 뜨게 해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렇거든요. 또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채널에 관심사로 등록해 놓은 관련된 동영상이 뜨기 때문에 이 기생 테크닉을 활용을 할 때는 그 유사 업종의 동영상을 선택해서 그 설명문에 제목과 URL을 복사해서 붙여 넣을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조회수를 늘리는 방법 중에 이제 태그인데요. 태그는 여러분들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계시나요? 태그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재생 횟수가 많거나 평가가 높은 동영상을 선택한다. 동영상이 뜨게 되면 그 동영상의 오른쪽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소스 보기가 보여요. 소스 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소스가 쭉 뜨는데 여기에 이제 컨트롤 F 해서 메타 네임 키워드라고 치시면 소스 그 동영상의 키워드를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검색 횟수가 많은 거, 재생 횟수가 많거나 평가가 높은 동영상을 하나 선택을 해서 그 동영상이 뜰 때 내 동영상이 관련 동영상으로 뜨기를 원한다 하신다면 그 동영상을 하나 선정을 하셔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신 후에 소스 보기 컨트롤 F 메타네임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키워드가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키워드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내 설명문과 내 동영상의 설명문과
태그에 같이 입력을 하십시오. 근데 이게 너무 많으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10개에서 15개만 정도만 복사해서 본인의 태그에 붙여 넣어라. 팁은 이때 한 가지 또 팁을 말씀드리면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 태그도 입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구글이나 이 유튜브나 페이스북은 매우 글로벌한 SNS 매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영어권, 일본어권, 중국어권에서도 검색을 해서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태그에 영어와 일본어도 또 태그로 입력을 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회수를 늘리는 방법 중에 제목과 또 설명문과 태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유튜브 검색 알고리즘 5가지 중에서 그 채널 그 유튜브 메인에 뜨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유튜브 검색, 또 뭐 관련 동영상, 구글 검색, SNS 검색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동영상의 최적의 길이. 동영상은 어느 정도의 길이가 좋을까요? 어느 정도 길이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길어도 너무 짧아도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참고로 unrollymedia.com이라는 곳에서 봤더니 이제 여기에서 발표를 한 자료를 봤더니 지금까지 유튜브 동영상이 재생된 탑 10 안에 들었던 동영상을 분석했더니 평균적으로 동영상의 재생의 길이가 4분 11초더라. 11위에서 22건을 봤더니 2분 30초더라. 22위에서 30위를 봤더니 3분 5초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은 4분 길이 정도가 평균적으로 적당하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내려볼 수도 있고요. 또 이거와는 다르게 또 길어도 동영상을 재생을 하기도 하고 또 길면 안 하고 아주 짧은 동영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동영상을 만드실 때 그냥 하나 만들어서 그걸로 어떻게 뭐 유튜브를 장악해 보겠다 이런 것은 이런 걸 보고 이제 욕심이라고 하죠. 이게 아니고 길게 how to 계열의 정보 제공형의 또 노하우 계열의 동영상은 길어도 본다는 거예요. 그런 동영상은 길게 스토리텔링이나 또 상품을 소개하거나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어떤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줄 때는 짧게 이것도 뭐 거의 1분 이내죠. 짧다는 거는. 그렇게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의 구성도 매우 중요한데요. 동영상의 구성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동영상은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가장 먼저 동영상 인트로 부분에 해당이 되죠. 인트로. 동영상이 막 시작되면 이거 이제 범퍼라고도 해요. 이는 이제 브랜드를 인상시켜 줍니다. 그래서 로고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본 내용이 시작되기 전에 회사의 어떤 로고나 또는 막 3D 영상이라던가 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브랜드를 인상짓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어텐션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영상에서.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요. 사람들은 그렇게 내 동영상을 그냥 무작정 끝까지 시청해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갈수록 이 현대인들이 집중을 하는 시간이 짧아져요. 과거보다 현대인들이 더 집중하는 시간이 짧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짧아지냐면 이제는 15초 이상을 집중을 하지 못한다. 우리 실제로 유튜브 동영상 이렇게 플레이 하려고 그럴 때 광고 정말 불과 몇 초짜리인데도 그거 못 기다리고 막 스킵하고 넘기고 그러죠. 그 정도로 지금은 이제 관심 없거나 나하고 상관없다 뭐 이런 것들은 지켜봐 줄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처음에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생각하시고 하실 때 이 어텐션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메인
메인 컨텐츠가 소개되기 이전에 15초 이내에 주의를 확 끌어야 돼요. 어텐션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제부터 매우 매우 유익한 내용이 소개가 된다. 어떠어떠한 그러니까 타겟을 정해야 되겠죠. 어떠한 타겟에게 매우 유익한 노하우가 또는 정보가 어떤 특정이 있을 거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야 이제부터 뭐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겠구나. 예를 들어 뭐 브런치 카페인데 저희 이제 실제로 그 동영상을 만든 그 브런치 카페 그래서 이 동영상 보시면 그 끝에 이 동영상에 예를 들어서 뭐 수제 파니니 무료로 드실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까 꼭 지켜봐라. 뭐 이렇게 미리 어떤 특전을 준다거나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노하우 계열이니까 예를 들어 온라인 마케팅으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단 7주 만에 온라인 자동 판매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매우 매우 쉽다.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성공 사례가 다 나와 있다. 자, 시작한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15초 이내에 하시라는 거예요. 동영상이 시작되고 15초 이내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뒤에 이제 본 컨텐츠, 상품 소개, 노하우가 소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지금 이 동영상 크게 4가지 요 구성 요소는 다 중요한데요. 특히 여기 어텐션 부분하고 마지막에 골 투 액션. 무슨 얘기냐면 이 동영상을 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끝에 가서 뭘 하기를 바라느냐? 그 액션을 호소하는 거예요. 이거를 직접 동영상에서 음성으로 녹음을 하셔도 되고 자막으로 이렇게 단어로 표시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 브런치 카페나 이런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 본 동영상을 시청하신 분에게는 수제 파니니 50% 할인된 가격에 드리겠다. 기간은 언제까지고 동영상을 시청했다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동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뭐 어떤 행동을 하기를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것들을 반드시 음성으로 녹음을 하시거나 자막으로 표시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동영상의 어떤 액션,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래야 그 동영상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더 개선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는데 유튜브에 업로드 하시는 그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이틀, 설명, 태그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은 그 음원이나 폰트에 대한 저작권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굉장히 그 무료 음원, 그러니까 유튜브에 가시면 무료 음원 쓰실 수가 있고요. 폰트까지도 지금은 다 굉장히 저작권에 예민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이미지 마찬가지고요. 음원, 폰트, 뭐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꼭 확인하셔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썸네일은 이제 바로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 URL 링크라고 하는 거는 설명문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설명문 두째 줄 또는 셋째 줄 이내에 URL을 표시해 주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동영상이 있을 때 설명문을 길게 더보기 해서 클릭을 안 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링크해서 내가 원하는 나의 랜딩 페이지나 홈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URL은 설명문에 두세째 줄 이내에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썸네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이제 동영상을 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지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그걸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요 썸네일을 표지를 뭘로 할 것이냐 했을 때 이 제목 있죠? 여기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것들의 것들을 썸네일로 이렇게 작게 보여졌을 때 도대체 이 동영상이 뭐지? 이 동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알기 쉽도록 표지를 제목의 폰트는 최소 14에서 16 사이즈 최소예요. 더 크게 하셔도 좋고 그래서 아예 딱 표지만 봐도 이게 어떤
내용의 동영상이겠구나. 그 인물도 막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게 아닌 이렇게 한 명 정도가 딱 이제 어떤 장면인지가 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썸네일을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계속해서 업로드 하시면서 결국에 이제 분석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동영상 이제 실제로 유튜브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내 계정이 만들어지죠. 그 계정을 가지고 계정은 한 사람이 이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계정을 여러 개 만드셔서 가능하면 이제 개인 계정 그리고 비즈니스 계정 이렇게 구별을 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 좋겠죠.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개인의 관심사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할 때 그대로 또 노출이 되기도 하고 하니까 가능하면 채널을 이렇게 나누셔서 개인 채널과 또 비즈니스 채널 그렇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그리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제 제작자 스튜디오, 뭐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가시면 분석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해 보시면 조회수 또 구독자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균 뭐 그 시청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평균 시청 시간이 어떻게 되고 몇 분 만에 뭐 나가버리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때 내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 봤더니 너무나 그 뭐죠? 시청 시간이 그냥 빨리 나가버리더라. 이러면 인트로 부분을 강화하신다거나 내용을 좀 보완하신다거나 더 어떤 재미있는 동영상으로 뭐 더 보완을 하신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 분석한 결과를 반영을 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로요. 다른 어떤 블로그나 뭐 이런 마케팅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속적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한다. 일주일에 한 개 정도씩 동영상을 업로드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런 그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영상에 이제 코멘트를 달게 되거든요. 그 코멘트가 달리면 거기에 또 회신을 하는 거죠. 유튜브 역시나 그 SNS 소셜 네트워크이거든요.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왜 블로그에도 포스팅을 했는데 거기에 댓글 달면 또 댓글 달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코멘트에 대한 회신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 이렇게 동영상을 업로드 하셨다면 페이스북, 블로그, 홈페이지에도 같이 올리는 거죠. 각종 SNS와 연계시켜서 홍보를 해 나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유튜브 분석 툴을 사용해서 분석을 하시면서 어, 또 보완을 해 나가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을 참 만드는 건 좋은데 그 뭔가 잘 이렇게 좀 좋은 동영상이 없느냐, 뭐 참고할 만한 동영상이 없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좋은 동영상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동영상을 많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기 있는 동영상 또 주목받는 동영상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움되는 사이트 하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howcast.com이라는 곳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은 유튜브가 워낙 뭐 압도적으로 커버렸지만 초창기에는 howcast가 유튜브보다도 더 규모가 컸었거든요. 이 howcast는 정말 how to 노하우 계열의 동영상들만 뭐 유튜브가 워낙 다양한 동영상들이 올라온다고 친다면 howcast.com은 how to 계열이에요. 그래서 노하우 계열입니다. 그러한 컨텐츠가 업종별로 월간 2만 개 이상, 지금도 2만 개 이상 업로드되고 있는 매우 유익한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카테고리별로 예를 들어서 뭐 피트니스냐, 다이어트냐, 뭐 음식이냐, 아니면 뭐 육아냐, 미용이냐, 코스메틱이냐, 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별로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참 유니크하고 참고할 만한 동영상들이 참 많고요. 그리고 너무 쉽게 만든 동영상, 그런 주제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참고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howcast.com에 들어가셔서
다양한 동영상을 참고하시면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프로덕트 런치 유튜브 마케팅, 어떻게 유튜브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정리죠, 핵심 정리. 테크닉 뭐 이런 것보다도 더 어찌 보면 중요하겠는데요. 우리가 동영상을 만들 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고 하지 말고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 고객의 고민이나 문제점을 도와준다는 발상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냥 무슨 그 상품 소개하는 약장사 같은 동영상, 재미없는 동영상을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동영상을 지금 보실 때 딱 봐도 뭐 '이건 상품만 소개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동영상 잘 안 보거든요. 재미가 있던가 유익하던가 둘 중에 하나죠. 재미있는 동영상을 만들어내기가 우리가 쉽지가 않으니 그것도 이제 또 다른 동영상들을 보면서 참고하시면서 만들어 나가면 또 나름대로 창의력 있고 독특한 동영상을 만들어내실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그런 동영상을 많이 만들어내겠다. 그런 발상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동영상은 한 가지 주제만으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안에 여러 가지를 해서 길게 갈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냥 딱 한 가지 주제를 정했으면 그 주제로 그걸로 끝을 내서 계속 시리즈로 나가도 되니까요.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세일즈 페이지도 만들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광고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알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질보다 양이라고 돼 있네요. 동영상을 하나를 잘 만들려고 고심고심해서 그냥 막 정말 유익한 동영상 하나를 만들기보다는 처음에 접근은 많이 만들으라는 거죠. 많이, 질보다 양이 더 우선한다. 그래야 조회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동영상의 길이는 너무 짧지 않게, 너무 짧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영상이 많이 재생되는 그런 동영상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4분 정도 이내에 해당됐지만 아주 짧은 유니크하고 재밌는 그런 짧은 동영상들 그리고 좀 도움이 될 만한 동영상들을 좀 길게 왜냐하면은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그 노출시키려고 할 때 동영상의 길이를 어, 반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의 길이가 길면 유익한 동영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더 상위에 먼저 노출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짧아버리면은 똑같은 주제로 이렇게 부딪혔을 때 내게 노출될 확률이 낮아질 수 있으니 또 긴 동영상도 만들고 그래서 많이 만들고 길게 만들고 짧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색을 했더니 뭐 10초 이내에 나가버리는 확률이 높더라. 분석을 해보니 그럴 때는 인트로 부분 강력하게 어떤 메시지를 끌어들이는 인트로 부분을 좀 주의해 보시겠다던가 메인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3D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길지 않나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영상 말미에 유익한 정보나 특전이 있다. 끝까지 봐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또 오래전에 이미 올린 동영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동영상도 제목과 또 설명문, 태그, 또 SNS를 통해 확산해 나가는 이런 것들도 수정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이라는 거는 블로그와 달리 한번 올리면 내용을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잘 검토하셔서 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청률이 높은 동영상은 유익하거나 재밌습니다. 어쨌든 고객에게 유익하거나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유익하거나 그러니까 도움이 되거나 재미있게 만들려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말씀드린 동영상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너무 좌지우지하지 말고 꾸준히 운영 관리하면서 매력적인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데요. 한마디로 유튜브라는 채널에 동영상이라는 나의 캐피탈, 재산을 쌓아간다 라는 접근을 가지시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신뢰를 할 수 있도록 관련된 그런 내
업종이나 또 아이템에 관련된 그런 동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해 나가시다 보면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유튜브 마케팅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참 이걸 실감을 하는 게요. 그동안에 네이버나 또는 기타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런 데에서 쭉 유저들이 시청자들이 검색들을 해 가지고 원하는 정보들을 찾았었는데 이미 이제 그런 데가 포화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구매 전환율이 높은 그런 고객들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더라는 거죠. 또 다른 새로운 어떤 검색 루트 없을까 해서 찾아 넘어온 것이 지금은 유튜브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는데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라고 컨설팅 문의가 오거나 그 "강의에 오겠습니다."라는 그 피드백들이 많은 걸 보면 동영상이 매우 지금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지 않고 특히 국내에서는 뭐 동영상은 진짜 그 새로운 분야나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잘 안 하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선점해서 동영상을 이 유튜브를 선점하신다면 생각 기대하지도 않았던 또 멋진 유튜브 마케팅의 성과를 얻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비즈너 유튜브 대학 프로덕트 런치 과정 제8강 유튜브 마케팅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프로덕트 런치를 구상을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랜딩 페이지로 사람들을 많이 오게 만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지금 말씀드린 유튜브 마케팅도 적극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